안녕하십니까. 기술혁신센터장 차범진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제1차 PSC 오픈 이노베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27회차의 PSC 오픈 이노베이션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더욱더 PSC 전문 업체, 국내외 학회, 타 도로 유지관리 기관 등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최신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국내 PSC 교량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일 PSC 오픈 이노베이션은 작년 11월 26일 노인프라 공동대응 목적의 도로인프라 얼라이언스 출범 이후 첫 번째 진행되는 행사로 한국도로공사,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많은 얼라이언스 기관들이 참석해 주고 계십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세부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PSC 오픈 이노베이션을 우리 공단과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는 한국교량 및 구조공학회의 신입 회장이신 영남대학교 이재훈 교수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이어서 2022년 도로인프라 얼라이언스 운영 계획과 PSC 오픈 이노베이션 개최 계획에 대하여 우리 공단 박병호 차장과 김상하 차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올해 PSC 오픈 이노베이션부터 우리 공단이 새롭게 준비한 코너인 해외 사고 사례 분석 및 최신 기술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에는 그간 PSC 오픈 이노베이션의 운영 성과와 향후 계획을 동영상으로 한번 준비해 보았고요. 올해 1월 말 발생했던 미국 피츠버그시 교량 붕괴 사고 원인 분석 결과와 2021년 미국 고속도로 시설물 연구 프로그램인 NCHRP에서 발간한 포스트 텐션 콘크리트 교량의 보수 및 유지관리 문헌조사 결과를 간단하게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공단에서 시행 중인 PSC 박스 거도교 내부 텐던 유지관리 개선 용역 중 내부 텐던 상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영진 박사님께서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김호경 교수님의 진행으로 실시하는 질의응답 시간에는 슬라이드 앱을 활용하여 진행할 예정이고 많은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상영 도로관리본부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모든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픈 이노베이션 개최 개요 설명을 마치고 참석해 주신 기관과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신 관계로 별도의 인사 말씀 없이 기관명과 참석하신 분 중에 대표분 성함만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량 및 구조공학회 이재훈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구조물 연구실 강형태 박사님과 양정화 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성능연구소 유은 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박준규 수석연구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양대학교 김은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차세대 융합기술원 김준경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노후교량 장수명화 연구단 김현중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콘크리트학회 박진현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전자정보통신진흥원 홍원기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KG 엔지니어링 서석구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단 기술 자문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장봉석 수석연구원님, 한국도로협회 황훈희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설공단 송상영 도로관리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부산시설공단에서 이탁권 팀장님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 우리 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셨으며 올해 초 퇴임하신 이후 대도시 방재안전연구소에서 자연재난, 인적재난과 도시 노후화 문제를 연구 중이신 조성일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윤석구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삼성물산 이준기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올 ENC 신별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오픈 이노베이션의 좌장을 맡아주실 서울대학교 김호경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본격적인 발제 전에 한국교량 및 구조공학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하신 영남대학교 이재훈 교수님의 인사 말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PSC 오픈 이노베이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 PSC 오픈 이노베이션이
서울시설공단의 조성일 전 이사장님의 제안으로 서울시설공단 내부 행사로 처음에 진행이 되다가 2020년 조성일 이사장님과 우리 한국 교량 및 구조공학회의 서석구 전 회장님 두 분께서 의기투합하셔서 좀 더 발전적으로 외부 기관과 공유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으셨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2020년 9월 23일 두 기관의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 12월 4일 첫 번째 PSC 오픈 이노베이션이 개최됐고요. 계속 진행이 돼서 작년에 6번에 걸쳐서 이 PSC 오픈 이노베이션이 개최가 됐습니다. 계속 이어져서 올해도 첫 번째 PSC 오픈 이노베이션이 지금 막 시작이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 기관의 여러 리더들이 많이 계신데 특히 이 행사는 조성일 전 이사장님의 리더십이 빛을 발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전임 서석구 회장님과 두 분께서 여러 기술진 공학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지식을 공유하는 좋은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서 두 분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국교량미구조공학회는 학술 활동뿐만 아니고 실무 현장의 기술 활동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학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회에 임원이 25분이 계신데 임원의 구성도 산업계와 학계가 대강 절반씩 이렇게 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학회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PSC 오픈 이노베이션도 그 일환으로 서울시설공단과 함께 그 역할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올해도 PSC 오픈 이노베이션에서 많은 기술 교류가 있기를 기대하고요. 올해뿐만 아니고 계속 앞으로도 기술 교류의 장으로 잘 활용됐으면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자분들 그리고 패널 토론자분들을 포함해서 서울시설공단과 한국교량 및 구조공학회의 참여자분들 그리고 이 모임에 참석하신 많은 기관의 참석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픈 이노베이션 진행은 김호경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김호경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도로 인프라 얼라이언스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서울시설공단 박병호 차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병호입니다. 자료 공유 드렸습니다. 네. 2019년도부터 저희들이 PSC 오픈 이노베이션을 지속해 오고 있는데요. 작년부터는 도로 인프라 얼라이언스 기관까지 더해지면서 더욱 확대되고 좀 내실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PSC 교량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이끌게 될 우리 도로 인프라 얼라이언스의 2022년 운영 계획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입니다. 첫 번째 추진 사항을 말씀드릴 거고요. 2022년 올해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고 연간 행사 계획과 저희 웹페이지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인프라 대응을 위해서 지난해 우리 공단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PSC 오픈 이노베이션 및 노후 인프라 대응을 위한 전용 웹페이지 구축 등 성과 공유 및 확산을 추진하였으며 스마트 기술의 현장 적용 그리고 공공의 기술 니즈를 영상화하여서 공개하였고 기술 제도 개선 등을 제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혁신 및 제도 개선을 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26일에 국내 기반시설 관련된 주요 기관의 협력기구인 도로인프라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그리고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교량 및 구조공학회 등 국내 15개 얼라이언스 기관을 비롯해서 그 외에도 총
27개 기관 260여 명의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서 노후 인프라 대응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또 함께 뜻을 모으기로 하였습니다. 올해는 도로 인프라 얼라이언스의 운영 초기 단계로서 올해 2022년에 기술 협력 플랫폼 운영을 통한 노후 인프라 문제 해결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운영 내실화 그리고 기술 혁신, 성과 공유 및 확산을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 내실화입니다. 그중 첫 번째로 최소한의 얼라이언스의 약속과 구심점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관을 제정하고 회장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의 15개 기관 외에 다양한 기관들을 참여하고 지속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논의를 할 수 있는 정기회의 개최를 통해서 기관 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2년 얼라이언스 운영계획 두 번째로 기술 혁신입니다. 먼저 기반시설 유지관리기관의 기술 니즈를 발굴하여서 국가 R&D 등에 연계하고 그리고 R&D에 또 도전을 해보고자 합니다. 기술 개발이 이루어진 성과물에 대해서도 실증하고 또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또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술 관련 제도의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얼라이언스의 공식 의견으로서 정책 당국에 제언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얼라이언스 운영계획 세 번째로 성과 공유 및 확산입니다. 노후 인프라 관리 중요성을 일반인들, 기술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활성화하고자 하며 연말에는 얼라이언스 기관 협업을 통해서 제1차 도로 인프라 관리 오픈스퀘어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공유 드릴 사항으로 연간 도로 인프라 얼라이언스의 주요 행사 계획을 보시는 바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4월에는 기관별 책임자가 참여하는 정기회의를 계획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얼라이언스의 모든 활동과 실적 그리고 논의 자료를 전용 웹페이지인 도로 인프라 관리 오픈스퀘어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창에 도로 인프라 관리 오픈스퀘어라고 검색을 하셔도 되고 주소 창에 직접 openSquare.시설.or.kr이라고 치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들어오시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처음이라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얼라이언스의 활동과 또 유용한 자료들을 지속 업데이트하고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그간에 지금 처음 물론 계속 같이 주셨던 분들이 많지만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간 저희 PSC 오픈 이노베이션 성과에 대해서 좀 동영상으로 보여드린 다음에 올해 개최 계획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해외 사고 사례하고 우리 공단에서 조사했던 최신 해외 문헌 이렇게 이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간 오픈 이노베이션의 경과에 대해서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이어서 계획과 해외 문헌 사례 그리고 최신 기술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PSC 오픈 이노베이션 개최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작년과 마찬가지로 분기별 1, 2회 정기적으로 넷째 주 중 하루로 개최할 예정이고요. 혹시 이제 노후 인프라 관련해서 발제 주제가 발생 시 비정기적으로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크게 현재까지 선정된 발제 주제를 설명드리자면 우리 공단에서 PSC 박스 거도교 내부 텐더 내 유지관리 개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를 공유드리고 그리고 PSC 일반 거도교의 내부 텐더 점검 사례 그리고 올해 이제 정기적으로 할 예정인 최신 기술 지침 및 해외 사고 사례 조사 등을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와 국토안전관리원, 노후교량 장수명화 연구단에서 발제를 해주기로 하셨고요. 기타 도로인프라 얼라이언스 기관들에서도 발제 주제 발생 시에 추가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발제안들인데요. 총 1회차부터 5회차까지 5번에 걸쳐서 할 예정이고 이번 회차에는 우리 공단에서 하고 있는 PSC 박스 거도교 내부 텐던 상태 조사 결과에 대해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해주시고 2회차는 3월 둘째 주에 마찬가지로 PSC 박스 거도교 내부 텐던에 대한 용역 결과로서 2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3회차 때는 우리 공단의 PSC 일반 거도교 점검 사례 그리고 도로공사 유지관리 사례가 발제될 예정이고요. 4회차 때는 노후교량 장수명화 연구단의 연구 성과 그리고 5회차에는 우리 공단 PSC 박스 거도교 내부 텐더 유지관리 개선 용역의 최종 성과와 국토안전관리원의 발제 주제에 대해서 발제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개최 계획을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해외 사고 사례 그리고 최신 기술 정보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말에 발생한 미국 피츠버그시 펀알라우 교량 붕괴건을 말씀드리고 지난해 발간되었던 미국 고속도로 연구 프로그램인 NCHRP의 포스텐션 콘크리트 교량의 보수 및 유지관리 문헌조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펀알로교는 미국 피츠버그시 엘러게니 카운티에 위치하는데요. 1970년 준공되어서 53년 공용 중이었습니다. 총연장 136m의 3경간 연속 간결 K-프레임교인데요. 두 개의 강제 거더에 사방향 프레임이 간결되어서 교대 및 기초에 지지되어 있었고 강제 가로보와 세로보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14,000대의 통행량에 26톤 이상 통행 제한 상태였고요. 사고 일시는 올해 1월 28일이고 10여 명의 인명 부상과 차량 7대의 파손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1999년부터의 점검 이력입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속적 불량 상태였는데요. 특히 그 상부구조의 상태는 9점 만점 중에 4점으로 나쁨 상태로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2014년 점검 후에 점검 빈도를 2년 주기에서 1년 주기로 변경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점검 결과는 또 2년 주기의 결과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점검 보고서에서 보수 비용은 약 150만 달러, 약 18억 정도인데요.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그 정확한 붕괴 원인은 발표되지 않고 있고 붕괴 원인을 추정한 기사로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붕괴 후에 바로 작성된 피츠버그대 구조공학 교수인 켄트 해리스의 의견입니다. 먼저 붕괴는 한 가지 원인이 아닌 여러 복합적인 문제로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 설계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본 구조물은 프레임의 품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간결 K-프레임교로 전형적인 무여유도 구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2014년 점검 시에 구조물에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여서 경년 점검에서 매년 점검으로 변경되었으나 이때 이미 드러난 사방향 지지 프레임에 대한 안전 문제를 발견하고도 중대한 결함으로 판단하지 않고 후속 조치를 연기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18년 브레이싱이 파단된 후 2019년 지지 브레이싱을 제거하고 와이어 케이블 시스템으로 교체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7일에 사고 발생 10일 후인데요.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NTSB에서 교량의 개요와 사실관계만을 포함한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교량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3경관 연속 간결 K-프레임 구조로 무도장 내우성 강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용접 강거더 2개와 용접 강제 가로보와 세로보를 사용하였고 철근 콘크리트 캡이 있는 석재 교대에 구조물을 거치하고 각 거더는 2개의 사방향 프레임에 의해 용접 지지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용접된 강거더는 FCM 부재이죠. 우리나라는 붕괴 유발 부재로 규정이 되어 있으나 이번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후속 조치로는 미국 교통안전위원회에서 조사를 시작하였고 약 12에서 18개월 소요 예정인데요. 부식 및 피로 징후에 대해서 집중 점검하고 교량 교체 예산으로는 약 2,530만 달러, 약 300억 원이 예상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상 피츠버그시 교량 붕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마치고 향후에 NTSB의 점검 보고서,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면 다시 한번 공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국 고속도로 시설물 연구 프로그램인 NCHRP의 포스텐션 콘크리트 교량의 보수 및 유지 관리 문헌을 조사한 결과를 공유하겠습니다. 미국 각 주의 포스텐션 교량의 보수 및 유지 관리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서 각 주 DOT에 정보를 공유하여 지식 이전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서 교량의 유효 수명을 연장할 목적으로 연구를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연구기관은 오하이오 주립대이고 연구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약 2년간으로 연구비는 45,000달러입니다. 주요 내용은 미국 전역의 포스텐션 교량 설계 및 유지관리 관련 설계 기준, 그리고 내구성 확보 방안, 교육 자격 프로그램, 점검 및 보수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각 주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50개 중에서 45개 주가 응답하였고 5개 주의 주요한 포스텐션 교량의 보수 및 유지관리 사례를 분석하여서 같이 실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용 중 포스텐션 교량의 점검 방법으로 미국 교량의 점검 주기는 2년 주기로 유관 점검을 하고 있고 결함이 발견되면 빈도를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PT 관련 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검사관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PT 시스템 손상은 점검 시 손상 발견이 어려우므로 상세하고 철저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PT 시스템의 주요 점검 사항으로 균열, 변색, 접합부 노출, 방랑 및 박리, 수분 침투 및 흔적, 망상균열, 녹, 얼룩, 덕트 손상 등이 있으며 PT 시스템의 잠재적인 우려 또는 문제를 고려하여서 유지관리기관에서 점검 방법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유관 점검을 수행하되 PT 시스템의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침습적 또는 파괴적 방법을 사용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스텐션 교량의 비파괴 검사법입니다.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각각의 고유한 효과와 한계가 상존하므로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서 기술의 조합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효과적인 비파괴 검사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들인데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조금 더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주요 비파괴 검사법으로 포스텐션 구조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GPR인데요. 텐던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주로 사용하고 다른 NDE 기술과 병합 사용한다고 기술합니다. 그리고 그라우트 결함을 검출할 수 있는 비파괴 검사법으로 초음파법과 임팩트 에코법을, 그리고 강연선 상태 평가가 가능한 비파괴 검사법으로 MFL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No Destructive Evaluation Method인데요. 우리 공단에서 계속 하여온 미파괴 평가 방법입니다. 이 LDE 방법은 강연선 열화 정도의 정확한 데이터를 위한 유일한 점검 방법이고 유관 검사 후에 심각한 결함이 명백할 경우 사용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 드라이버를 사용한 프로프 메소드인데요. 소전 사이에 가늘고 납작한 도구를 끼워서 파단 여부를 감지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미국 전역의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4개 주에서 PT 구조를 보유하고 있고 점검 방법은 29개 주에서 유관 점검, 그리고 LDE 방법은 14개 주에서 경험이 있다고 했고 비파괴 검사법은 17개 주에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수 경험은 23개 주에서 있다고 했고요. 세부 보수 사항은 아래 그래프에 나와 있습니다. 지도를 그 지도에 나와 있는 표시는 옅은 회색이 경험이 있는 주, 그리고 짙은 회색이 경험이 없는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보수 방안을 좀 살펴보면 외부 텐던 교체는 7개 주에서 했었고 내부 텐던 교체는 미네소타 주에서 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식 억제제 주입은 8개 주에서 보수 이력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포스트 텐션 교량의 손상 및 보수 이력에 대한 주요 5개 교량 사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원더우드 커넥터교입니다. 텐던 부식 및 심각한 그라우팅 문제를 발견하고 재그라우팅, 그리고 그라우트 건조 및 부식 방지제 함침, 외부 텐던 추가 설치 등 광범위한 보수를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제임스 B. 에드워드 교인데요. 텐던 파단 그리고 그라우트 공국이 발견되었고 텐던은 교체하고 인장 후 재그라우트 실시 그리고 추가 텐던 설치를 하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 베터런스 글래스 고가차도인데요. 교면 재포장 시에 덕트 노출 및 파손을 발견하였고 실시한 조사에서 파손부 그라우트 불량을 발견하였습니다. 거기를 에포시 충전 후에 콘크리트 피복 복구하였다고 기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익히 저희가 충분히 이제 공유해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베리나 에논 교량입니다. 텐던 파단 확인 후에 교체까지 했는데 매크로셀 부식에 의해서 재파단 한 사례로 외부 텐던을 교체하고 모니터링을 위한 계측기 설치 그리고 특별 구조물로 지정하여서 더욱 정밀한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플리마우스 애비뉴교인데요. 배수 시스템 불량에 의해서 하부 플랜지가 열화되고 심한 텐던 부식을 동반한 사례로 일부 소선은 파단된 상태였습니다. 텐던을 교체하고 정착단 푸어백을 에폭시로 보수했고 겉어 표면 코팅과 배수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본보고서의 결론입니다. 대부분의 주에 PT 구조가 있고 그중 23개 주에서 PT 보수 경험이 있다고 했고요. 많은 주에서 PT 관련 자체 지침을 제정할 때 주요 지침 문서 또는 다른 주의 지침을 참고하지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건설 관련 미비사항까지 말씀드렸고요. 점검 방법은 PT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점검할 것을 권장하고 최근 몇 개 주에서는 손상 텐던에 부식 억제제를 주입하였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미국 내 포스트텐션 교량의 점검 및 보수 상태를 정리한 보고서를 리뷰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 텐던의 점검 및 보수 방안 강구에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상환 차장님 감사합니다. 최근 해외 사고 사례 피츠버그시 교량하고 또 NCHRP 최신 정보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행사의 발제 주제인 서울시 PSC 박스 거도교 내부 텐던 상태 조사 결과에 대해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영진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영진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모셔놓고 PSC 거덕요 내부 텐던 상태 조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자리를 갖게 돼서 한국교량 및 구조공학회하고 서울시설공단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서울시설공단에서 이제 발주해서 당초 PSC 박스 거덕요만을 대상으로 우리가 상태 조사를 하려고 했으나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SC 거덕교인 청담 1교 텐던에서 문제가 좀 발생해서 콘크리트 방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PSC I 거덕교하고 U 거덕 슬래브 벽까지 이렇게 좀 확대돼서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내 김상하 차장님도 발제를 잘 해주셨다시피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영국, 벨기에, 미국, 일본 등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텐던 관련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우리나라도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담 1교와 그 다음에 정릉천 고가교에서 텐던 문제에 의해서
그 교통 차단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PSC 거덕유에 대한 텐던에 대한 좀 상세 조사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동안의 그 PSC 교량의 사고 사례와 그다음에 PSC 교량의 그 기준 변천사를 조금 쭉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FHW 2013이라든지 일본의 지침이라든지 유럽의 CS 465라든지 상당히 많은 내부 텐던의 상태 조사를 할 때 참고할 만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 용역을 이제 완료한 후에는 이제 저희가 서울형,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PSC 교량 내부 텐던에 대한 상태 조사 지침하고 매뉴얼을 지금 저희가 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외 PSC 거덕요 이제 내부 텐던 그 매뉴얼들을 좀 보시면요.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도 FHW 2013과 CS465가 최신 버전으로 2020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할 만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PSC 교량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텐던 수량이 매우 방대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본 조사를 할 건지, 그 다음에 조사 범위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들을 좀 기준의 규정들을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그러면 PSC 거덕요의 내부 텐던을 조사한 사례를 좀 살펴보면요. 아까 김상하 차장님이 언급해 주셨던 미네소타주의 사례를 저희가 좀 참고할 만합니다. 그래서 미네소타주에서 이제 2012년에 10년 이상 된 PSC 박스 거덕요량 40개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문헌 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10개로 이제 선별을 하고 그것들 중에 다시 현장 워크스루 조사를 통해서 3개로 압축을 한 다음에 그 중에 1개 교량에서 좀 결함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량에서 텐던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좀 하게 됐고 그 중에 텐던 고점부 90개소 중에 29개소, 그러니까 그 비율로는 32%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공급이 발견이 되었고 일단 예산상 문제로 일단 9개소 급한 곳만 보수공사를 실시하게 되었고요. 여기 2017년에 이러한 문제들을 계속 미네소타주에서는 신경을 쓰고 있다가 2017년에 전수조사, 미네소타주 교량의 전수조사 및 보수 계획안을 일단은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미네소타주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주에서는 철거 교량에 대해서 전수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라우트 공급이 한 30.8% 정도로 강연이고 강연선 노출된 것은 한 9%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해체를 하고 나서 다시 정밀하게 잘라서 보니까 이때도 그 현장 조사에서 했던 결과와 거의 유사하게 강연선 노출 공급들이 나타난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텍사스 DOT에서 JFK 코스웨이 브릿지에서는 이게 한 46년 된 교량인데 이 교량을 25년 정도 더 사용할 목적으로 텐던들에 대한 정밀 조사를 거쳐서 부수 공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옆나라 일본인 경우입니다.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도 8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에 교량 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96년에와 2012년에 고속도로 공단 중심으로 해가지고 텐던에 대한 샘플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라우트 공동이 평균 한 7.7% 정도가 발견이 되었고요. 그라우트 불량한 경우는 한 18.3%라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PSC 구조물에 대한 보수 지침을 시급하게 마련을 하고 2021년 작년이죠. 작년에 그 고속도로 공단에서 전수조사와 그다음에 보수하는 이런 그걸 갖다가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한 사업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업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어느 정도 그 시범 사업과 비슷한 건데요. 저희 가업은 금년 5월 30일까지 약 21개월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코비코리아와 프레시넷 코리아가 같이 협업으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과업에서는 최신 국내 사례 기준들을 좀 참고를 해서 내부 텐던을 상태 조사 및 위험 수준 평가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교량들에 대해서 AE나 광섬유 센서, 부식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시범적으로 구축을 해가지고 그것들에 대한 그 LCC 분석을 통해서 경제적인 모니터링 방안을 좀 제시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것들을 다 모아서 장기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갖다가 좀 개선하는 그걸 통해서 서울시의 PSC 박스 거도교에 대한 어떤 표준안을 만들어내는 게 저희 과업의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PSC 박스 거도교에 대해서 일단 보면요. 전체적으로 한 13개의 교량이 있고요. 그중에서 서호교 같은 경우가 전적으로 외부 텐던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호교를 제외하고 내부 텐던만 가진 12개 교량을 대상으로 저희가 그 상태 조사와 유지관리 기준을 조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 거도 외에 기타 PSC 거도교로는 전체가 한 126개 교량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들 그 예산 및 인력이 한계로 인해서 이걸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 5% 정도를 좀 선정을 해서 전체 6개 교량입니다. 6개 교량들을 선정을 해서 현재 현장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업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수량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 내부 텐던들을 어떻게 선별해서 어떻게 표본 조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좀 기준을 좀 수립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현장 상태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처음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조금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물 모형 시험체를 조금 만들어서 비파괴 방법이라든지 드릴링 천공 파츠 조사들에 대해서 좀 실습하고 그다음에 연습하고 검증하는 이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현장 내부 텐던에 대해서 현장 조사하고 그다음에 위험 수준을 좀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위험 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서 보수 보강까지 어떻게 할 건지 차례로 제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업은 2022년 5월 30일까지 지금 종료하게 되어 있고 이런 흐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저희 현장 조사 일정이 좀 약간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과업이 조금 연장될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PSC 박스 거도교에 대해서 그러면 현장 상태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SC 박스 거도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개소가 되었고요. 이것이 3개의 지금 관리 주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서울시설공단에서 5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가 직접 교량안전과에서 4개소 그다음에 도로사업소에서 3개소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울시설공단 5개소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서울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7개 교량에 대해서 따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SC 박스 거도 교량의 텐던들 조사 대상은 상부 슬래브에
수평 텐던과 하부 슬로브의 수평 텐던이 있겠고요. 복부에 저희들은 수직 텐던이라고 이렇게 좀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부 수직 텐던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고 횡방향의 텐던들은 저희가 일단은 조사 범위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내부 텐던 상태 조사 절차 안을 저희들이 먼저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설계도면하고 안전진단 보고서 등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텐던 현황을 먼저 파악합니다. 그리고 표본 조사 수를 산정을 하고 교량마다 몇 개를 조사할지와 어느 위치를 조사할지를 특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택적으로 그 GPR, IE 등 비파괴 및 미파괴 조사 방안들을 실물 모형 시험에서 통해 검증하고 연습 등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그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네 번째 단계에 가서 현장 조사는 워크스루 조사를 먼저 실시를 해서 정밀 육안 조사를 거쳐서 조사 부위를 좀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GPL 탐사로 텐던 위치와 깊이를 좀 표시한 다음에 임팩트 에코로 먼저 공극을 탐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직경 25mm 정도의 전동 감지 드릴로 시스관까지 좀 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직경 한 10mm 정도의 핸드 드릴로 강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스관을 좀 조심스럽게 제거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시스관을 좀 수거를 해서 시스관의 내외면의 부식을 좀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분진을 제거하고 나서 내시경을 삽입해서 그라우트 공급, 강연선 노출 여부, 그 다음에 부식 여부를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라우트 성분을 조금 채취를 해서 그 성분 조사를 실시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에폭시 등으로 충전해서 복구한 다음에 2주 정도 후에 다시 한번 현장을 찾아가서 보수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장 조사 실시 전에 서울시 PSC 박스 거도교를 유사하게 모사해서 실물 모형 시험체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각종 비파괴 장비들과 천공, 그다음에 파츠 조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실습하고 검증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 시험체는 현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천실증센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금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적극 협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물 시험체는 공동과 강연선 부식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모사되어서 시험체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GPR이라든지 IE 공동 탐사라든지 드릴링이라든지 파치 이런 것들을 갖다가 현장과 동일하게 수행해서 검증해 볼 수가 있습니다. GPR로 실물 시험체에 대해서 좀 텐던 위치와 깊이를 좀 검증을 하고요. 그 임팩트 에코로 정확도하고 결함 위치를 제대로 찾는지 또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공조사 드릴링, 특히 전동감지 드릴링에 대해서 강연선의 손상 없이 제대로 드릴링을 할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실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파츠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파츠를 하다가 강연선 손상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파츠 조사 전에 이 실험체에서 충분히 연습을 한 다음에 실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현장 조사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외관 조사, 정밀 외관 조사인데요. 그래서 각 교량들 이 사례를 몇 개 보여드리겠는데 특히 홍제천 국가교회 외관 조사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관 조사를 할 때는 이런 세그먼트 접합부의 누수라든지 아니면 정착부에서의 그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그 텐던 프로파일을 따라서 혹시
균열이 발생한 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주의 깊게 봐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관찰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노량대교의 이제 외관 조사 모습이고요. 중호교의 외관 조사 모습이 되겠습니다. 주로 정착부 쪽에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정밀한 외관 조사를 거쳐서 저희가 이제 상태 조사 위치를 좀 특정을 하는데요. 일단은 외관 조사 사항과 그리고 위험도에 따라서 좀 저희가 먼저 선정을 하고 나머지 분량들은 좀 나머지 곳에 균등하게 랜덤하게 배분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설공단 관리교량 5개 교량의 조사 개수는 364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345개소를 지금 실시를 했고요. 전체 공정률은 97.3%가 되겠습니다. 조사는 이제 GPR로 팬덤 프로파일을 일정 구역을 지금 표시를 하고요. 이거를 50cm 간격 좌우 50cm 정도를 저희가 팬덤 프로파일을 표시를 해 놓으면 임팩트 에코 장비를 사용해서 그 5cm 간격으로 공동을 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장비는 올슨의 CTG2 장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임팩트 에코 올슨사 거를 사용해서 저희가 탐사한 결과를 보면 그 수직 텐던, 복부 수직 텐던에 대해서는 한 77.6%의 정확도와 상부 수평 텐던 같은 경우에는 78.1% 정도를 보였고 그 중에서 공동은 한 15.2% 그리고 40%를 각각 찾아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천공조사는 먼저 파일럿 홀을 작게 뚫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이 굵은 걸로 뚫고 들어갔을 때 똑바로 좀 뚫게 되겠고요. 그래서 먼저 저희가 한 10mm 정도로 작게 뚫고 그 다음에 20mm로 다시 뚫었습니다. 그래서 20mm로 뚫은 다음에 그 시스를 좀 아까 핸드 드릴이라고 했는데 우리 그 나사 조이는 스크루 드라이버 같은 걸로 시스를 좀 조심스럽게 제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랜드가 노출이 돼 있는지 안 됐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노출이 안 된 경우에는 그라우트를 조금 이렇게 벗겨가면서 강연선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상부 수평 텐던에 대한 하형 천공 조사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하형 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제일 난관이 포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포장 공사 기간에 실시를 하든지 아니면은 포장의 일정 부위를 강제로 절취를 한 다음에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포장을 절취해서 조사를 할 때는 밤 10시에 투입이 돼 가지고 새벽 5시에 이제 포장 복구 공사까지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긴박하게 일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복부 수직 텐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스 거더 내부에서 이게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때 조금 주의해야 될 사항은 복부 같은 경우에 일부 경사져서 이제 경사진 복부가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 경사면을 따라서 또 그 텐던을 천공할 시에 되도록이면 수직하게 천공을 해야 제대로 천공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PSC 박스 궤도교 상태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제천 곡가격 북부 109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가 그 여러 가지 부식 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서 지금 그 현장 조사 개소들을 선정을 했고요. 전체 80개소를 선정을 했고 그 중에 그 90% 이상이 유관상 양호한 상태를 보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라우트 공극은 한 3개소 정도, 그 다음에 그라우트가 수변 상태를 머금고 있는 게 13개소,
그다음에 소선이 좀 표면 부식 정도의 이런 소선 부식이 한 6개 정도로 한 7.5% 정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소선 부식이 그렇게 뭐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경미한 수준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P20번 교각의 조사의 위치 186번을 보면요. 이 부분에서 보시면은 약간의 그 피팅 코로전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95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도 부식에 의해서 약간의 좀 이 부분은 좀 아까보다는 좀 더 심한 그러한 약간의 단면 소실까지 보이는 정도의 부분이 보이고 있고, 특히 그라우트가 지금 현재 젖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부식을 갖다가 좀 일으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12번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좀 부식 규모가 좀 커서 단면 소실이 좀 큽니다. 그래서 각 소선 사이의 골을 따라서 지금 부식이 보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수분이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수분이 이 소선을 따라서 쭉 오면서 부식이 된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추가로 천공조사를 진행을 해서 그 규모를 더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추가 천공조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21번에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은 이제 피팅 코로전 수준의 부식을 보여주고 있고, 222번 같은 경우에는 그라우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빈 공동 수준의 그걸 보여주고 있어서 근데 이제 강연선을 보니까 강연선은 아직까지 건전한 상태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라우트 규모를 어느 정도 규모인지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저희가 추가 천공조사를 거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성산대교 225번에서도 좀 대형 공동이 좀 발견됐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강연선은 약간 표면에 약간의 부식만 발생을 하고 있고요. 244번 같은 경우에는 그 강연선과 이것들은 양호한데 그 시스관이 완전히 전체가 다 부식이 돼 가지고 소실이 된 상태입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강연선들이 부식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조금 되었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조금 상향 천공을 통해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53번에도 이제 부식에 의한 약간의 단면 소실과 침출수가 나와 있어서 여기서도 이제 추가 조사를 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제천 국가교 북부 209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재포장 공사 기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상부 수평 텐던을 상부에서 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부 7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22개소를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22개소를 전체를 다 조사했는데 다양스럽게도 저희가 조사한 곳에서는 뭐 그라우트 공동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요. 시스 안쪽에 약간의 부식 외에는 강연선에도 저희 부식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그라우트 연문장도 상당히 미미한 수준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북부 209의 상부 수평 텐더는 저희가 좀 건전한 상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릉천 국가교 109입니다. 여기에는 23개소를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여기에서 1개소만 경미한 그 강연선 부식이 저희가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릉천국악교 209 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릉천국악교 209를 23개소를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11개소에서 이제 공급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거는 47.8% 수준이 되겠고요. 상당히 높은 수준 공급이 발견돼서 이 정릉천 고가교 109는 좀 더 신경을 써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에 넣어서 공급 규모를 이렇게 보시면 160번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한 90% 이상 지금 그 공급이 다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이 간연선에서 일부 국부적인 그 부식이 발생해서 약간의 미미하지만은 약간의 단면 손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47번 같은 경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한 공급 크기가 한 60% 규모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저희가 그라우트를 약간 제거하고 봤을 때 강연선에 그 표면 부식 내지는 북부적인 단면 손실까지 있을 정도의 부식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노량대교 부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57개소를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57개소 중에 2개소에서만 공급이 발견됐고 부식도 한 경미한 수준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량대교 신교 쪽이 되겠습니다. 1993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요. 전체 50개소를 조사를 했는데 그 50개소 중에서 17개소에서 좀 공급이 발견됐습니다. 이거는 한 34% 수준의 되겠고요. 해외 사례에서 한 30% 정도, 그 정도하고 거의 비슷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연선 부식된 거는 좀 한 9개소에서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75번을 이렇게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스관에서 시스관이 부식돼 가지고 이렇게 침착돼 있는 이런 상태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07번에서는 그라우트가 전혀 보이지 않고요. 강연선도 표면에 부식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두모교 쪽이 되겠습니다. 두모교는 이제 저희가 63개소를 조사를 했는데 2개소에서만 공급이 발견됐고 1개소에서 이제 강연선의 부식이 좀 확인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95번에 보면 좀 이렇게 부식이 돼가지고 좀 이렇게 침착돼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약간 시스관에서 이렇게 된 거고요. 강연선 쪽에서는 이쪽에서 조금 약간의 부식이 이렇게 보여서 이 단면 손실이 약간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설공단의 PSC 박스 거덕교 전체를 좀 놓고 현재까지 조사된 곳을 분석을 해보면 즉 그라우트 공급은 약 평균적으로는 11.2% 정도, 그리고 강연선 부식은 6.25%에서 좀 관찰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정릉천 209하고 노량대교 신교가 좀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교량들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 천공조사를 좀 배분을 했고, 그다음에 파취 조사도 같이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재 조사가 전체가 다 끝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제 그 조사 결과들을 계속 수집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분석을 할 때 저희가 이제 그라우트 공급 결함을 좀 등급으로 매겨서 좀 분류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등급을 0부터 등급 5까지 6단계로 나누어서 지금 분석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강연선 부식 같은 경우도 등급을 6등급으로 좀 나누어서요. 등급 0부터 등급 2, 3, 4, 5까지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소선 파단까지 이렇게 분류를 해서 분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 그라우트 중성화나
그다음에 재료 분리 이런 것들은 거의 없는 걸로 미미한 수준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문량도 거의 없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교량 7개소를 대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용역과 기간과 비용이 한정이 돼 있어서 16개소에 대해서만 좀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고요. 16개소 전체가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근데 조사를 완료했는데 공급은 4개소에서 한 25% 수준이죠. 16개 중에 4개가 발견이 됐고 부식은 2개소에서 지금 발견이 되었습니다. 행주대교 상류교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주대교 상류교가 조금 공동 규모도 크고 부식도 좀 우려할 수준인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전체 다 비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시경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강연선도 부분적으로 이렇게 부식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점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공급이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다행스럽게도 이 부분은 이제 강연설이 미노출되어 있는 이런 상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에 했던 그 160번과 165번 이렇게 본 바에 따르면은 조금 추가적으로 좀 더 조사를 해서 상세하게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저희가 이제 서울시에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행주대교 하류교 쪽이 되겠는데요. 하류교 쪽도 2곳을 조사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100% 공동이 발견이 됐는데 다행스럽게도 텐더는 아직 건전한 상태로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한 부분은 이제 그라우트들이 점점 양호하게 채워져 있고요. 서강대교가 되겠습니다. 서강대교 같은 경우는 2군데 조사를 했는데 그 한 부분은 양호한 상태고 다른 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 20% 정도의 그 공급을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원효대교 같은 경우에도 2개소를 조사했는데 원효대교는 이제 강봉으로 되어 있는 텐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군데를 조사했는데 한 군데는 양호한데 한 군데에서 강봉에서 이제 표면 부식 정도의 부식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올림픽대교가 되겠습니다. 올림픽대교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했는데 2군데 다 양호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PSC 아이거더교 상태 조사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SC 아이거더교도 PSC 박스거더교랑 마찬가지로 이제 126개 교량 전체를 갖다가 안전진단 보고서 등을 좀 분석을 해서 저희가 이 6개 교량을 좀 선정을 하였습니다. 6개 교량에 대한 현황이 되었고요. 67년부터 85년까지 좀 준공된 교량이고 C등급이 3개, 그 다음에 D등급, 서소문 국가교 같이 D등급인 교량 1개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현재 이제 서서본 국가교가 이제 뒤늦게 선정이 되는 바람에 그 샘플링 개소수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체 수량은 한 98개소를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15개소를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5%의 공정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급은 한 7개 가량이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강연선에는 부식이 없는 걸로 그냥 건전한 상태인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우면교에 대한 워크스루 조사 내용이 되겠고요. 그 우면교회 전체 그 7개소를 조사를 했는데 7개소 중에서 그 4개소에서 공급을 발견하게 됐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임팩트 에코로 먼저 사전에
공급 유무를 좀 탐사를 했고요. 이 중에 그 공급이 한 60%로 이렇게 좀 되면은 공급으로 저희들이 판정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4개를 저희가 찾아내는 그런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부 텐던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 그 단부 3번 같은 경우에 약간의 공급이 있는데 강연선 자체는 상당히 양호한 상태로 보여준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단부 2번 같은 경우도 공급이 발견이 됐지만 강연선은 건전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암교도 저희가 지금 조사를 했는데, 종암교 같은 경우에도 8개소 중에 여기는 3개소에서 지금 공급이 발견됐고 부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결과를 전체를 뭐 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저희가 그 PSC 박스거덕요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것들 364개소 중에 345개소를 실시를 해서 거의 97.3%에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공극이나 부식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4월 달까지 추가 천공조사를 거쳐서 저희들 그 정리를 한 다음에 위관리 지침 및 매뉴얼을 이렇게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그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진 박사님 방대한 자료 발표해 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오늘 3분의 패널을 모셨는데요. 패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우선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기 때문에 진행 중인 과제라 궁금하신 것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슬라이드 지금 홈페이지가 채팅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유스럽게 이렇게 올려주시면 김영진 박사님께서 혹시 올라오는 그 질문들 좀 미리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만요. 오늘 4분의 패널을 모셨는데요. 우선 패널 분들께서 그 준비하신 내용들과 발표된 내용들을 참고해서 토론을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방재안전연구소의 조성일 소장님께서 먼저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성일입니다. 예. 네, 그 지금 퇴임한 다음에 처음 열리는 우리 오픈 이노베이션에 참여를 했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우선 인사서부터 좀 드리면 2월 11일 날 딱 2주 됐는데요. 좀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공단을 퇴임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도시 방재안전연구소라는 개인 연구소를 차려서 지금은 건설 분야의 중대재해 처벌과 관련된 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아주 옛날에 박사 공부할 때처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그 보고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갖다 드리면요. 이 용역을 하기 전에 상당히 좀 많은 우리 그 논의가 있었는데, 어떻든 이 용역을 진행하기를 좀 잘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좀 그 예산 문제 때문에 공단 관리하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좀 조사가 좀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한강 교량들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16개소밖에 조사가 안 되고 있는데, 공단에서 서울시랑 협의를 해서 이것도 조사를 좀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좀 면밀하게 추가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좀 들고, 그 다음번에 그 21쪽이었던가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면 21쪽인가 보면은 조사하는 그 방법이 좀 나오는데, 예, 21쪽에 보면은 지금 선정된 교량에 대해서
일단 그 스텝 4죠. 스텝 4에서 현장조사 실시하는데 선정된 교량들에 대해서 워크스루 조사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정밀 유관 조사를 실시해서 이제 우리 그 내시경 검사하는 부위를 선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대체로 저희가 지금 공단도 그렇고 우리 지금 건설기술연구원도 그렇고 해외 문헌조사를 많이 한 편이고요. 해외 문헌조사 결과 비슷하게 지금 결함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문헌에서 제시됐던 그 결함 발생 부위를 죄송합니다. 결함 발생 취약 부위를 문헌에서 우리가 좀 발췌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유관 조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를 할 게 아니고 해외 문헌에서 나타났던 뭐 예를 들어서 복부의 상단이라든지 정착부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렇게 우리가 그라우트를 밀어 넣었을 때 이 고개 정상 부분을 넘어가는 부분에서 에어포켓이 생긴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문헌에서 나와 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우리도 똑같은 현상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간이 길지 않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요. 이건 좀 마이너한 건데 시작 부분의 3쪽에 보면 마이너한 건데 타이완 교량, 난판가오 이 교량은 이거는 그 타이다 지교 아닌가 싶은데 붕괴된 게 여기 들어갈 게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요. 오히려 미국의 레이크뷰 오버패스 이게 조금 더 이거 좀 보니까 인터넷을 갖다 찾아보니까 자료가 아마 사고조사 보고서가 상당히 좀 나와 있고 이게 PCI 기어 우리 지금 용역하는 거에 좀 많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지금은 다운받을 수가 없어서 받지 못했거든요. 뭐 다운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한번 좀 챙겨서 보긴 할 텐데 그 보고서 혹시 좀 확보하실 수 있으면 확보해가지고 좀 우리 참고하는 거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상 말씀 갖다 마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외국 자료 기반의 조사 방법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셨었는데 김현진 박사님 좀 참고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패널로 모신 분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윤석구 교수님이십니다. 윤 교수님 부탁드릴까요? 예, 안녕하세요. 서울과학대 윤석구입니다. 김영진 박사님 아주 엄청난 조사를 하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신 일들이 내부 긴장제 공급, 그 다음에 부식을 확인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이나 북미, 그런 일본 이런 국가에서 했던 그런 과정들을 우리나라에서 보다 좀 집중적으로 수행해서 공급과 부식을 확인했다. 몇 개 교량에서 했지만 대부분의 공급과 부식의 원인은 그라우트 재료와 그라우팅 방법의 문제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인이 동일하다면 결과는 좀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 현상은 외부 긴장제나 내부 긴장제 비슷하게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과거에 영국 TRL에 있을 때 한 30% 정도 공급과 부식이 발견되는 그런 자료를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 가지 조사한 자료에서 보면 교량 형식별로 공급과 부식이 발생되는 퍼센티지가 좀 변동성이 좀 큰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라우팅 재료와 그라우팅 방법이 동일한 수준의 방법을 사용을 했다면 우리가 샘플링을 해서 조사하는
그 방법이 동일한 수준의 결과를 보여야 되는데 지금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교량 형식별로 조사한 위치와 공급과 부식을 보고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를 한번 분석을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라우트 재료가 비슷하다면 어딘가 비슷한 결과의 공급이 나와야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이게 결국은 우리가 이런 조사를 통해서 그러면 이걸 갖다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향후 대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공급이 조사가 된다 확인이 됐으면 필요한 교량에 대해서 뭐 전부는 아닐 수 있는데 특히 프리캐스트 세그멘탈 교량, 익스터널 텐던이 아닌 인터널로만 되어 있는 교량들은 공급을 전면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공급이 발견된 것을 그라우팅을 하고 그 후에 그라우팅만으로는 안전성이 담보된다라고 하는 게 좀 불안하다라고 하면은 다른 대처 방법도 같이 고민하는 그런 프로세스까지 꾸준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영국 같은 경우에 트렁클로드의 PSC 프리세스 콘크리트 교량이 한 3,000개 정도 됐었습니다. 지금은 좀 더 늘었겠죠. 그 3,000개에 대한 공급을 조사하는데 영국 하이웨이 에이전시가 예산을 2천억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천억을 배정을 해서 전 교량 전수 조사를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석구 교수님 여러 가지 의견 주셨는데 일단 김영진 박사님도 한번 그 중에 답변을 주실 수 있는 건 같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 패널 모시겠습니다. 삼성물산의 이준기 박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이준기입니다. 예. 예, 우선 저 오늘 그 발표하신 사항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금 이제 국내에서 PSC 교량을 지은 이후에 저희보다 먼저 지금 PSC 교량을 짓고 있는 해외에서 계속 그 간현성 부식에 대한 사례가 나타나서 저희도 지금 이제 그런 사례가 곧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제 이런 시점에서 실제로 저희가 그 사용 중인 서울시에서 공용 중인 이런 그 PSC 교량에 대해서 본 기술 과제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간현성과 그라우트, 벽트의 손상 파괴에 대한 경험을 하고 부수로 하시는 이 과제는 상당히 향후에도 저희 그 서울시에 있는 구조물의 유지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한 가지 이제 좀 제가 여쭙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 이 과제를 그 기획도 하시고 실제로 수행하시고 계신 그 김영진 박사님이나 아까 그 지금 말씀하신 윤석구 교수님도 같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아까 해외 사례에서 지금 말씀하신 2000년대 초에 그 플로리다의 뭐 션샤인 스카이웨이 브리지나 미드웨이 브리지에서 사용했던 어떤 그런 비파괴, 미파괴 방법이 지금 한 20년 지나서 지금 2021년까지 왔지만 사실 지금 유사한 평가 기법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런 기법들, 임팩트 에코라든가 뭐 그 GPR 레이더 이런 것들이 계속 기술이 발전하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정확한 판단, 정확한 그 판정을 할 걸로 되지만 이런 부분들의 그 데이터가 지금 쌓여서 결과적으로 이 모든 그 어떤 기술의 총 목적은 저희가 지금 그 운영 중인 PSC 그 교량에 대해서 그 사용 수명을 평가하고 사용 수명을 그 이제 연장하기 위한 노력이 될 거기 때문에 좀 많은 고민이 이제 필요하실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제가 지금 보면서 한 가지 좀 그 만약에 답변이 가능하시면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요. 그 지금 이제 조사하신 결과를 보면
그 서울시에 있는 교량에 대해서 그 이제 조사한 결과가 그 덕트에 대해서 그라우트 공급이 있는가, 아니면 그 이제 스트랜드에 강연선에 부식이 있는가, 혹은 또 중성 그 스트랜드가 있는 그 주변 환경, 중성화 실험,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사용해서 이제 중성화 실험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어떤 정보가 그 하나의 어떤 그 물론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그 명확하게 무찌르듯이 결론은 나지 않겠지만, 어떤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어느 정도의 교량이 어느 정도의 그 보수가 필요하고 어떠한 판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런 종합적인 정보를 어떻게 판단하실 건가는 좀 많이 좀 고민을 하고 계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좀 제가 제언을 드리면, 이제 이런 그 현상을 파악하고 그 조사를 하시는 게 많은 큰 의미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아까 윤석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대 초에 이제 그 플로리다에서도 어떤 이런 그 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평가 이후에 이제 엔지니어 간의 결론을 냈던 것 중에 하나가, 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그라우트의 품질을 올리는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결론이 났었고, 저희도 어떤 그 해외에서 하고 있는 어떤 그런 프랙티스, 예를 들면은 뭐 서티피케이션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방안에 대해서 같이 좀, 제가 뭐 이 과제보다는 약간 좀 과제에서 포함되시지는 않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런 부분도 좀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기 박사님께서 여러 의견과 함께 이제 향후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좀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다우린 씨의 신별 박사님께서 의견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별 박사님. 네, 다울린 씨 신별입니다. 뭐 저도 이 과제 처음부터 계속 좀 같이 봤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 진짜 2년 동안 거의 처음 해보는 일들인데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고 힘이 들으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중간중간 야간 점검 때나 이럴 때 같이 보기도 했었고, 얼마나 힘들게 하셨는지 다 봤기 때문에 뭐 여기 뭐 크게 드릴 말씀은 없긴 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과제로 봤을 때 이번 발표가 현장 조사 위주로 돼가지고 다른 지침이나 뭐 그 장기 모니터링 시스템 같은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뭐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그 부분이 좀 많이 남으신 걸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방대한 양을 조사하시면서 제가 듣기로도 뭐 좀 더 추가된 내용들도 많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뭐 초반에 잠깐 얘기하셨지만 아무래도 일정과 예산이 초기부터 상당히 빡빡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좀 늘리실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뭐 일정 부분 같은 것들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공단에서 좀 여유가 있으시다면 좀 늘려주시고, 그리고 또 뭐 예산도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상당히 빡빡했었습니다. 근데 더 늘어났다는 얘기도 들어보면 공단에서 조금 더 지원을 더 해주시면 여태까지 했던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정량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검기원이나 이런 쪽에 좀 더 좋은 성과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 하나 좀 여쭤볼 것이 하나 있는데, 염분 농도 부분입니다. 요번에 처음 발표를 하신 걸로 보이는데, 지금 71페이지에 보시면은 표가 이제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홍제천교 부분만 상당히 좀 편차가 있더라고요. 다른 부분들은 한 100ppm 정도대에 머물고 있는데, 홍제천 109, 209 쪽에서 뭐 적은 거는 다른 교량과 비슷한 뭐 7, 80도 있지만 제일 높은 쪽은 3000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혹시나 표면에 있던 콘크리트와의 그 시료가 좀 섞였다든지, 아니면은 뭐 충분한 양의 시료를 구하지 못하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왜 이런 큰 값들이 측정이 됐는지에 대한 좀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리실 걸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비교하시면서 왜 저렇게 높게 나왔는지에 대한 그 원인 분석 같은 것들은 좀
꼭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그라우트 표준 그 양으로 보고 있는 게 0.08%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ppm으로 따지면 800 ppm 정도 되는데 거기에 평균치도 거의 유사하고, 그래서 혹시나 이런 부분도 좀 분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하나 좀 더 있는 건 20페이지 보면 내부 텐던 상태 조사 절차 안이라고 있는 게 혹시 지침의 안인 건지 아니면 그 지금 하셨던 절차를 그냥 설명해 주신 건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이게 지침의 절차라면 그 실물 모업 같은 거는 지침으로서는 좀 그다지 효용성이라든지 경제적이진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과제 안에서의 그 절차로서 생각해 주시고, 실무 지침에서는 좀 더 실무에 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위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신별 박사님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보니까 이 다루는 교량도 매우 방대하고 그래서 그에 따른 일정이나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재검토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과 연분량에 대해서, 그리고 요 지침할 때의 의견들을 좀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패널 분들께서도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발표자 분들도 시간을 잘 지키셔서 저희들이 대략 한 20분 정도 시간은 좀 갖게 된 것 같습니다. 현재 먼저 패널 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답변하실 수는 없으실 것 같긴 한데요. 김영진 박사님께서 그 중에 좀 오늘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들만 먼저 한번 얘기하고, 그 다음 플로우로 올라와 있는 질문들 시간 되는 대로 한번 나눠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좋은 의견 많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당히 지금 좋은 의견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참고를 해서 앞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반영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성일 이사장님께서 조금 말씀해 주신 외국 문헌들하고 우리가 그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그 결함 발생 취약 부위들을 어느 정도 체크리스트 식으로 조금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매뉴얼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침과 더불어서 매뉴얼 쪽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담아서 참고할 수 있도록, 실무 기술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고 교수님이 이제 해주신 지금 영국의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2천억 원을 들여서 전수조사하고 이런 것들을 한 것은 저희가 지금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정보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좀 주시면은 저희가 좀 더 참고를 해가지고 그 데이터 분석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준기 박사님께서 뭐 공극이라든지 부식이라든지 중성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교량 유형별, 타입별로 좀 이렇게 좀 분석이 된 다음에 어떻게 조치할 건지 이런 것도 좀 해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당연히 저희들 지금 이제 조사가 완료가 되면 그런 부분들을 다 분석을 해서 이걸 지금 해외 샘플링 조사 기준에 따르면은 좀 조사를 갖다가 좀 더 확대할 건지 아니면은 보수할 수 있게끔 전수 조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좀 제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업에 좀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그라우트 기준이 개선되면서 이제 그라우트 품질들이 많이 향상될 걸로 좀 보이는데요. 아까 조성인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가 복부 수지 텐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고저차가 있기 때문에 그 최고점을 넘어가서 그라우트가 충진될 때 그 최고점 바로 그 다음 부분은 좀 비는 경우가 상당히 저희들이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라우트 품질을 좀 향상시켜서 어느 정도 해소는 할 수 있겠지만 원천적으로 완전히
배제하는 거는 힘들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일선에서 이제 신설 교량들을 놓을 때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주의 깊게 좀 그라우트 할 때 좀 더 신경을 쓰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신별 박사님께서 이제 그 말씀해 주신 그 염분 농도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홍제천 고가교 같은 경우는 상부 슬래브를 지금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상부 슬래브 쪽은 아무래도 이 그 겨울철에 그 여러 가지 염화칼슘의 영향들로 인해서 그 염분의 그 농도가 좀 약간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고요. 아까 그림에서도 보였다시피 약간 침출수 같은 것들이 이게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높아졌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지금 계속 저희도 유의 있게 지금 분석할 때 보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저희가 그 원인들을 추적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부식 모니터링 센서를 좀 시범적으로 지금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AEA에 의한 모니터링 방법과 함께 이 부식 센서도 그 홍제천 고가교에 투입을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측하는 방안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지침 절차 안에 실물 모형 요거를 갖다가 좀 빼달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게 지침에는 이 실물 모형 요 부분은 들어가지 않고요. 저희가 이거를 매뉴얼 쪽에 좀 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실물 모형이 저희 연천에 지금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라의 이 기술자들이 좀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저희하고 같이 이 용역에 했던 수행팀은 익숙해져 있지만 다른 분들은 지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연천에 그 구축해 놓은 실물 모형 시험체를 통해서 연습과 검증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매뉴얼에 담을 예정입니다. 네. 오늘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셔서 그것들을 참고해서 저희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직 시간이 조금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과업 기간을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아까 이런 충분하게 분석을 하려면 분석 시간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9월 정도까지 과업을 좀 그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좀 많은 전문가분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의견들을 주시면 그것들을 다 담아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좋은 그 연구 결과를 갖다가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의견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영준 박사님 감사합니다. 혹시 패널로 참석하신 네 분께서 지금 김영준 박사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토론도 굉장히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추가로 좀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플로어 질문 받기 전에 패널 네 분께 뭐 필요하다면 조금 더 시간을 드렸으면 합니다. 한번 잠시 시간 갖는 사이에 김영준 박사님 질문 이제 몇 개 나와 있는데요. 네. 좋아요가 이렇게 있는 높은 순서대로 이게 배열이 되네요.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먼저 좀 논의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패널 분들께서 혹시 더 하시고 말씀하시고 싶은 분 계시면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일단 진행하면서 또 생각나면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자, 김현진 박사님 첫 번째 질문이 공급 발생에 대해서 형식별 분석도 중요하지만 그라우팅 시기하고 방법, 연도, 그다음에 업체는 상당히 민감한 정보 같긴 한데 이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업체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조금 그 분석이 그럴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정보가 한정돼 있고 업체가 이제 시공한 것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떻게 뭐 그걸 분석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일본에서나 해외 선진국들에서도 그동안의 그라우트의 여러 가지 시공 상황의 변천사에 따라서 좀 이런 손상들을 분석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도 비슷하게 그라우팅의 그 시공 상황에 따라서 어떤 그 유의미한 특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똑같이 좀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참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량들의 시공 시기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박스 거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시공 편차가 크지는 않고요. 예. PSC I 거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이렇게 편차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 있게 좀 저희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네네. 정리하면. 예.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국내 최초의 텐던 조사에 대해서 발표 이제 종료 결과가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다 궁금해하시고 앞으로 또 기회가 저희들이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이 계속 진행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올해 안으로까지 이제 좀 서울시설공단하고 잘 협의해서 적당한 시기에 계속 좀 알려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 질문이 내부 텐던 상태 조사 결과 발견된 공급 발생 개소의 위치적 패턴이 있었는지, 그리고 시공상 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되는지 현재까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위치적 패턴은 아까 조성희 이사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로 이 고점부에서 내려가는 부분,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많이 조금 발견이 되는 것 같고요. 이거는 그동안 우리가 이제 그라우트가 물 시멘트비가 높은 놈을 쓰지 않았습니까? 거의 50% 정도의 그런 것들을 예전에 썼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의해서 블리딩 수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텐던의 그 수직 고저차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요즘은 이제 그라우트의 물시멘트비를 조금 낮추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라우트 방법에 대해서도 그라우트 펌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공기 배출구 그다음에 이런 것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개선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그 공동에 대한 조치 방법에 대해서 절차하고 보수 기준까지 이번 과업에서 다루실 건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수 절차와 보수 기준 이런 부분들이 일부는 저희가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뭐 이렇게 그 보수를 갖다가 원래는 시범적으로 하고 나서 좀 확인하는 여기까지 조금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 과업 범위에는 이 보수 부분은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절차와 기준 쪽은 저희가 어느 정도 다루고 있는데 그것을 그 보수를 진짜 그라우트 보수를 한 다음에 확인하는 부분까지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의 과업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그 외부 인장제를 먼저 했었는데 그때도 두 번에 나눠서 좀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 그런 컨셉으로 이 보수 부분은 좀 별도로 다룬다는 그런 정도로 이해가 되는 것 같네요. 진행하시면. 그다음에 실명으로 질문해 주셨는데 이재훈 회장님께서 지금 하셨던 작업이 전문성이 얼마 정도 필요하고 이런 걸 여쭤보셨네요. 한번 의견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이제 목업 실험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진짜 요 실제로 드릴링을 하고 현장에서 그 밉하게 조사하는 부분은 상당한 숙련도를 좀 필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 초보가 하기에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그 모급 실험체를 많이 활용해서 연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이제 이 지침과 매뉴얼이 있는데요. 지침에는 그 상세한 내용들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침 부분은 간단하게 조금 작성이 될 거고요. 이 매뉴얼 쪽에서 저희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쓸 수 있는 모든 사항들을 좀 써서 그 매뉴얼을 좀 보고 참고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김학용 교수님, 예. 예, 요 건에 대해서 제가 예. 뭐 질문 내지 코멘트를 조금 더 예. 추가하고 좋습니다. 싶은데 괜찮을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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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게 과제로서만 끝날 일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을 계속 해야 될 텐데 계속 연구진이 이런 일을 계속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결국에는 진단 업체 민간 기관에서 업체에서 해야 될 텐데 제 걱정되는 바는 우리나라의 그 입찰 제도나 여러 가지 환경이 이 전문성을 평가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면 가격으로만 그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그 제도에 따라서 경험이 없거나 기술력이 떨어지는 그런 회사가 이 수주를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막 드는데 이 기술 수준을 좀 나름대로 분류를 해서 그 경쟁 입찰을 할 때 실력 있는 회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것은 발주 기관에서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의 여러 그 관리 하시는 공단이나 또 발주처 이런 데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면 이 분야는 아니지만 제가 그 내진 보강에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캘리포니아의 그 이 엔지니어들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들 얘기는 내진 성능 평가와 내진 보강이라는 게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단순한 입찰로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전부 이제 수의 계약으로 선정을 하는데 자기네들이 경험 많고 실력 있는 회사가 어딘지 알기 때문에 그 몇 개 회사를 대상으로 이 업체 선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기술력 평가가 굉장히 높은 그 선정 이유라고 합니다. 물론 저 가격도 보지만 가격보다는 그 기술 수준이 더 중요한 그 선정 기준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평가가 되고 제대로 된 보강이 된다 이런 것들이 그 미국 캘리포니아 칼트란스에 있는 분들의 얘기였고요. 그래서 같은 의미로 이 부분도 굉장히 높은 전문성을 요하면 이런 일을 하는 업체 선정에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실력 있는 회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도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어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기 잠깐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재용 회장님께서 상당히 좋은 그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공단에 있을 때 이제 그런 문제를 저희가 같이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지금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상당히 지금 역량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또 가격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이 작업을 할 때 미리 모컵을 만들어서 거기서 연습을 한 그 근로자들을 그 작업원들을 참여를 시켰었는데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은 하나는 엔지니어링적인 측면에서 전문가가 참여를 해서 위치 선정이라든지 또 이 결함 상태라든지 손상 상태를 엔지니어링적인 측면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막상 이 미파괴라든지 파츠 조사를 하는 사람들의 그 작업원들의 전문성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공단이라든지 이 매뉴얼을 만들 때 그 용접에서는 보면 용접 자격증 외에 우리 강교 용접할 때 보면은 강의에서 용접 자격 외에 역량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역량 테스트를 직접 해서 현장에 참여한 그 작업원들이 역량 테스트를 해서 거기에 합격한 사람들만, 실제 경험이 있든지 모컵에서 연습을 했든지 충분히 여기에서 기존 교량에 손상을 일으키지 않고 작업을 정밀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테스트를 해서 참여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진 박사님, 거기에 대해서 좀 참고하셔서 이렇게 이제 앞으로 계속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이제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저희가 공단에 저희 관계자 그 팀과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이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지만, 다음 질문이 교량에 대한 성능 평가까지 연결해서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아직 여기까지는 좀 가시기가 어렵겠죠? 어떻습니까, 김영진 박사님? 저희가 교량 성능 평가는 해석을 통해서 전체 교량들을 지금 그 정밀 해석을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코비코리아에서 맡아서 전적으로 진행을 하고 예. 있고요. 지금 텐던의 파단을 갖다가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습니다. 가령 뭐 한 예. 가닥이 파단됐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텐던이 허용력을 넘어갈 때까지 파단됐을 때, 그 다음에 균열이 발생했을 때까지 이렇게 지금 해석 시나리오들을 좀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약에 허용력을 초과한다든지 균열이 발생을 했을 때 그냥 긴급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 해석 결과들을 참조를 해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제시할 계획입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과거에 그 외부 긴장제 때 저희들이 그런 그 손상 상태가 실제로 PSC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했었던 자료도 좀 활용하시고 그러면 일관성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질문 중에 마지막에 보이는 질문이 손상 상태가 교량이 위험한 것 아니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연구를 진행하면서 함께 아마 결론으로 도달할 것 같고요. 나머지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보수 방법 이런 것들은 현재 요 본과업의 범위는 좀 벗어난다는 말씀을 아까 해주셨으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오늘 들어온 질문은 이미 논의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렇게 담당했던 질의응답까지 시간은 4시 55분까지니까 시간이 딱 맞게 끝난 것 같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 가지 질문들 덕분에 풍성한 논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본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발제와 토론 시간을 마치고 끝으로 서울시설공단 송상영 도로관리본부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시설공단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입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에 우리 조성일 이사장님이 취임하셔가지고 그 내부 텐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상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서 지금 전자에서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그 유럽이나 미국에서 PSG 구조물의 이제 그 붕괴 사고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뭔가 선두적으로 이것을 조사를 해서 여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에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 PSG 오픈 이노베이션을 26차례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계별로 보면은 정릉천 고가의 텐더에 문제가 생기면서 외부 텐더에 대해서 유지관리 지침을 만들어서 국가 그 국토부라 이런 데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일 하는데 그래서 현재 내부 텐더에 대한 연구 가업이 진행 중인데 원래는 금년 5월 달에 마무리가 되는데 아까 그 우리 김영진 박사님 말씀처럼 금년 9월까지 좀 연기를 해서 현재 상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지침이나 이런 걸 만드는데 좀 충실을 기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 부분을 유지관리 지침을 해서 활용하려고 하면은 검증 과정이나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그 공급 발생률이 상당히 많은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내부 텐더니 아까 그 보고자를 보시면은 공동이 한 6.19% 정도, 뭐 부식이 11% 정도 이렇게 샘플링 조사한 결과가 나와 있고 정릉천 고가 경우를 보면은 건설한 시기는 비슷한데 109보다 209 구조물에서 공급이 상당히 많이 조사한 그 빈도로 봤을 때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노량대교는 부교보다는 신교에서 오히려 부교가 좀 더 오래 했으니까 있을 법한데 신교에서 이게 그 공동이 좀 많이 발생하는 걸로 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단의 우리 도로시설처에서 금년에 빈 공간에 대해서 유지관리하던 기준이 외부 텐더 연구할 당시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하고 또 우리 이번에 김영진 박사님 연구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내부 텐더는 공동 구간에 대한 크라우트 실증 실험을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증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좀 같이 분석하고 그런 내용을 여기 오픈 이노베이션에서 발표하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기술들을 뭔가 서로 교류하고 또 성과를 공유하고 또 길을 혁신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PSG 구조물에 대한 기술을 발전해서 나가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11월 달에 도로 인프라 관리 얼라이언스를 추진했어요. 그러니까 학회라든가 또 연구기관에서 15개 기관이 지금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인프라 관리 오픈 스퀘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술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완료가 되고 노 인프라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관민이 합동을 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려고 하고요. 오늘 보니까 부산의 그 광안대교를 관리하고 있는 부산시설공단에서도 참여를 했고 또 한국도로공사에서도 유지관리 부분에 참여했는데 저희들이 PSG 분야를 넘어서 상판 콘크리트 보스라든가 구조물 분야까지 같이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코로나가 종식돼서 얼굴을 뵙고 토론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예, 오늘도 많은 기관에서 100명이 넘는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서울시 본청의 도로관리과 교량안전과에서도 참석을 해주셨고 구로구청에서도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도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이 PSG 오픈 이노베이션이 노후 인프라의 선제적 대응과 유지관리 기술 개발에 도움이 되는 내실 있는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오픈 이노베이션을 진행해 주신 한국교량 및 구조공학회 김호경 교수님,
패널 분들 그리고 많은 전문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2차 PSC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공지사항 말씀드리겠는데요. 3월 세 번째 주 정도에 구조물 안전성 모니터링 구축 결과와 PSC 박스 거덕요 위험도 수준 평가, 보강 방안에 대해서 발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로 인프라 얼라이언스 기관들과 함께 노후 인프라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요. 다시 한번 긴 시간 동안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